네, 안녕하세요. 비트금 쪽입니다. 23년 4월 27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상 보는 순서 나스닥컵 환율 여기 보고 갈게요. 결국 어저께 뭐 나스닥 하락 마감을 했고, 근데 거의 뭐 큰 하락의 폭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뭐 보합이다 살짝 그냥 혼조 마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던데, 어쨌든 하락 마감했고 지금은 다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 위치가 뭐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어렵고요. 지금의 상황만 봤을 때는 뭐 좋진 않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 안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 달러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요 고점 뚫고 가면은 저희 코스닥이 오른 것처럼 이 5일선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안 좋다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지금 모습이 안 좋아요. 실제로도 지금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지금 코인을 매매하기에는 썩 좋은 자리거나 위치는 아니다, 요즘은요. 그래도 일단 저희의 비트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를 보기 전에요, 오늘도 어제처럼 큰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뉴스가 있어서 다른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이거 괜히 이게 좀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이 보시면 비트가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 대해 지급할 디지털 자산 대비 금액 기준으로 102.24%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기가 막히게 많다. 어? 또한 비트는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금전 대비 107.95%의 금전 또한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 돈도 많고 되게 안정적이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뭔가 좀 어떤 생각이냐면, 거래소 코인도 굉장히 많고 거래소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그럼 결국엔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과 시장에 풀려 있는 디지털 자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거래소 코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즉 그래서 사실 거래소가 세력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네, 거래소가 세력이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시중에 풀려 있는 유통 코인, 그러니까 뭐 유통 코인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업비트 자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많지 않다는 걸 봤을 땐 여기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들이 사실상 거래소에서도 많이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순환도 많이 돌리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만큼 세력질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결국 세력질을 해서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함탕은 해먹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를 보시면요. 사실 어저께 이제 요 모습에서 이렇게 흔들고 지금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 요 비트가 반등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비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이후에 미친듯이
12시 나서 내려꽂더니 엄청나게 내려꽂더니 지금 말아 올린 거예요. 그죠? 아니, 굉장히 이제 불쾌한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 모습일 때가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습이 썩 기분이 좋진 않다. 더욱이나 알트들이 생각보다 큰, 큰 반등이나 뭐 모습들이 뭐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별론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녀석들이 여기서 일단 모습이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 예. 염두에 두고 어제와 마찬가지, 그제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자. 예. 아직도 조금 기다려야 될 자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보시면 비트가 반등을 했지만 이 코인들을 보시면요, 뭐 어저께 올랐던 녀석들은 다 꼬꾸라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번에 10몇 프로 올리더니 다시 그대로 다 봤나. 비트 오르니까 쫙 오른 척 하더니 다 그대로 봤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트가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알트들은 쭉쭉 빠지고 있다. 왜? 내려갈 때는 알트가 더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에 알트 자체도 누군가는 이런 가격들을, 이런 세력들은 이런 가격을 자기네가 주물럭주물럭 거릴 텐데 그들이 보기에도 시장의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건들질 않는 거죠. 매수나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빠지는 거다. 사실 지금의 자리가 썩 좋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썩 좋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어저께 계속 얘기 드렸던 대로 비트가 올랐다가 자, 업빛 다시 빗썸으로 보시면 방송 이후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올랐다고 비트가 이렇게 반등했다고 해도 알트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반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바로 비트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랐던 녀석들도 다 제자리로 밀리고 오른 만큼 빼버리고, 비트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올랐다고, 만약에 올랐다고 안 팔거나 아니면 올랐다고 추매를 하거나 바로 그랬다면 다 물렸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비트의 모습이 진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쌍봉 모습을 만들기 전에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희망고문을 하듯이 여기 앞에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여기서 지켜주네, 그리고 슈팅 좋네, 야 이거 간다 이러고 여기서 사버린 분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알트를 매수하신 분들 다 물리는 거예요. 이게 쫙 빼버리니까. 물론 여기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이건 몰라요.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답은 없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비중 줄이라고 했고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다. 확률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비트의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6에서 70%, 뭐 5대5라고 하면, 상승과 하락이 5대5라고 하면 적어도 상승 쪽이 7할은 돼야, 예?
70% 30 7대 3은 돼야 그래야 뭐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서 저희가 알트를 매집을 하고 알트를 사죠. 근데 지금은 요 구간의 모습이 안 좋다. 금리 관련해서도 뭐 지금 JP모건 이쪽에서도 9월부터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 뭐 이번 FOMC 이후에 또 파월이 안 좋은 얘기 할 거다. 막 이런 뉴스를 쏟아붓는 게 뭐가 됐든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난리잖아요. 온갖 세력 사태들 때문에 지금 하한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뭐 전세 사기다 그런 뉴스도 계속 터지고 있고 물론 어쨌든 그런 뉴스가 터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제 경제 위기다 뭐 주식이 위기다 항상 그럴 때마다 이 베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왔는데요. 저도 이제 막 그런 걸 찾아보고 저한테 이런 매매를 하시는 법을 이제 알려주신 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신 분도 그렇고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결국 그럴 때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저번에 이제 물어보신 게 코티였는데요. 저는 이제 매수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어저께 반등 줬을 때 매도를 하셨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사실 지금은 이제 또 매도하기엔 굉장히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어저께 엠블 오른 거 보세요. 그제부터 야 쭉쭉 뺐죠? 쭉쭉 뺐어요. 이만큼 올랐는데 쭉쭉 캐리 프로토콜 이만큼 올랐다가 쭉 밀어버리잖아요. 올랐던 거 다 뺐습니다. 왜? 아니 얘네도 비트가 좋았으면 계속 갔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고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밀리는 이유가 장이 이렇게 괜찮은데 밀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비트가 안 좋기 때문에 밀리는 거겠죠? 비트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알트들이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이 투자하고 있는 세력들도 손을 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의 바닥이 정해진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그들도 투자를 하고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사실 뭐 제가 이제 지금 하락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때부터는 어느 코인이 좋다 어느 코인이 나쁘다 얘기를 잘 안 드리고 있어요. 왜? 지금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게 흐름이 바뀌고 나서는 다시 좋아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일 때 어제도 제가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얘기를 드렸는데 하락일 때 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어제의 상승 코인이 오늘은 어떻게 가는지 어제의 상승 코인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어저께 코티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비트가 힘을 못 주니까 얘도 결국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오늘 이렇게 타이탄 수업이 올렸는데 내일의 모습은 또 어떨까? 32선까지 한번 반등을 하고 내려올까? 뭐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이제 코인을 계속 둘러보면요,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매매해야 된다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잖아요. 반복이에요. 어제나 그제나 비트의 흐름이 좋지 않고 앞으로 있을 FOMC 발표에 따라서 또 그 발표를 예측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자. 그때 가서 매매하자. 네,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같이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이런 코인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런 코인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좀 보면서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령 지금 보시면 사실 이 베라시티도 저는 좀 괜찮게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 예전 고점에서 147원에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원. 야 진짜 진짜 야 진짜 이거 미친놈들이다 진짜. 21년도에 140 한숨이 나오네요. 140원에서 2원 70분의 1 토마. 진짜 마음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 이때부터 해서 지금 하락이 왔는데, 하락이 왔잖아요. 이 기간 조정 그리고 이 위아래로 가격 조정을 받고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들이 터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구간의 모습들이, 금액들이 결국엔 얼마입니까? 뭐 금액이나 구간들이 어디 부근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요? (150) (30)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지만 결국 뚫질 못하고 이렇게 매집만 해놓고 뚫질 못하고 내려가고 맞고 떨어지고 하다 여기서 뚫고 올라갔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뺑뺑이 쫙 돌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2원에서 14원까지 7배를 한번 올라갔다 온 녀석이긴 합니다.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상승이 여력이 남아있다. 왜? 150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도 150 터치했고, 그 이후에 지금 차트가 돌고 있죠. 뭐가 돌고 있습니까? 150 돌고 여기 3, 70, 30, 150, 360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사실 비트의 흐름만 다시 좀 괜찮아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얘는 이평선이 다시 여기서 한번 모일 때, 이평선 한번 모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매일매일 좀 보시다가 찾아서 보다가 비트가 괜찮아졌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베라시티처럼 이런 저희 이평선 기준에 맞는 애들을 찾아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트의 흐름이 괜찮아질 때까지 추적을 하다가 그때 딱 매수. 지금은 들어가는 거 아니다. 왜? 아니 그럼 나중에 이렇게 좋아져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지금 사놓으면 바닥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는 거 아니다. 왜?
아무리 얘네가 잘 모여서 비트의 흐름이 좋아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어디까지 꼬꾸라질지 모르잖아요. 꼬꾸라져 버리면 이 녀석이 이걸 깨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은 비트를 이기는 알트는 없어요. 비트가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확 빠져버려, 그럼 얘는 확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무조건 지켜줄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쭉 빠져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비트의 흐름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얘네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건 아니다. 좀 기다렸다가 비트가 흐름이 괜찮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트가 쫙 방향성을 틀면 그때 이 녀석도 저희가 매수를 해서 한번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녀석이 하나 더 있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에선 비트가 대장이잖아요. 비트의 흐름이 좋아져야 사람들도 수급이 짝짝짝 들어오고 개미들도 짝짝짝, 뭐 저희도 다 개미지만 개미들도 짝짝짝 들어와야 얘네도 꺾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전에는 이런 베라시티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평선에서 반등 잘해주고 원하는 이평선에서 매집 잘되고 원하는 이평선들이 쫙쫙 모일 때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뭐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뭐 다 맞진 않겠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뭐든 이게 뭐 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뭐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뭐 인생을 사는 거나 코인 매매하는 거나 주식 투자하는 거나 뭐 음식을 하나 먹든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들이 음식도 맛있고 좋은 거 잘 먹고 코인도 매매 잘하고 인생도 본인 기준이 확실해야지 잘 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매매법, 뭐 누군가 하는 매매법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따라가는 것보다 본인의 기준에 맞게 본인의 신념에 맞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항상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좀 매매를 잘하시고 제 주변에도 이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물어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본인하고만 비교합니다. 어제의 내가 매매한 것과 그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세요. 그걸 이겨나가면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이렇게 매매라고 해서 매매하고 뭐 저렇게 매매하라 해서 매매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항상 본인의 기준에 맞게 본인의 신념에 맞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인 하다가 뭐 코인 지금 방송하다가 뭐 무슨 갑자기 뭐 인생 얘기 나오고 신념 얘기 나오고 하면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이제 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쨌든 이 매매를 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요.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 매매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은 이평선 매매가 기준이고 그 이평선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 들어맞았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 이걸 보시고 제 기준이 맞다 생각이 드시면 계속 궁금한 건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고 하면 저는 이런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라고 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 주세요. 이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전부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 줄이자고 했고, 비중 줄이신 분들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 한번 하자고 했어요. 그 정리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 정리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중을 많이 줄였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신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비트가 급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이 크게 나온 급반등은 뭐라고 했나요? 알트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등한 만큼 알트가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올라서 좋은 자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트의 급반등은 그렇게 훌륭한 반등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비트가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하락을 크게 맞은 녀석들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그러니 지금은 만약에 내가 비중을 다 정리했다고 하면 지금 바로 매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비트가 방향성이 괜찮아질 때, 뭐 그때가 언제가 되겠냐라고 또 이제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FOMC는 보고 가자. 일단 당장에는 FOMC 보고 가자. 그리고 그 이유 가서 이제 매매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다. 근데 조금 물린 게 몇 개 있다 하시면 이제 물타기라는 것들을 이제 하실 텐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 물타기는 안 한다. 언제 물타기를 한다? 요 녀석들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평선에 닿았을 때 물타기를 한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 코인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리퍼리움 이런 녀석들을 봤을 때, 제가 뭐 괜찮다고 했던 녀석이니까요. 내가 막 여기서 샀다. 그러면 비트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타기 한번 해도 되나요? 하면 지금 물타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선, 이평선 기준선에 닿았을 때 물타기를 한다. 이 이평선 기준에 닿았다는 건요, 이 금액이 왔다는, 이 금액 지금의 7.7원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비트의 흐름도 점점 바뀌고, 비트의 흐름이 완전히 꺾여서 올라갈 때쯤, 또는 비트의 흐름이 돌아설 때 그때의 요 녀석의 자리를 보면서 매일매일 추적을 하면서 물타기를 해야 된다. 오늘 기준으로는 7.7원, 내일 기준으로는 7.8원, 그 다음은 7.9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타기 한번 하고, 그리고 얘가 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0%, 뭐 40%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런 위험한 장일 때는 더더욱이 얘가 또 깨지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진 비중만큼 떨어졌을 때 물타기 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폭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요, 코인이 그렇게 떨어져요. 보세요, 이게 떨어진 거를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어주지 않게 물타기 했다가는 그냥 돈 계속 잃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는 비트가 완전한 반등을 보여준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론은 기다리자. 네. 오늘의 결론은 또 기다립시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방송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